자, 지금까지는 그 장르 지필 조건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 이건 이제 큰 틀이고요. 요 장르가 채워지고 나면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은 플롯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플롯을 한번 알아볼 텐데, 플롯이라는 거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보통 영화 같은 경우 2시간짜리 경우는 플롯이 하나 정도 또는 서브 플롯 하나, 메인 플롯 하나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인 플롯 하나로 그냥 끝날 때도 있고, 아니면 플롯 2개가 그냥 순차적으로 와가지고 끝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글로리 같이 긴 이야기는 메인 플롯 하나로는 그 이야기를 다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서브 플롯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자, 플롯에서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주인공이 목표를 향해 가는, 기본적인 주인공이 목표를 향해 가는 스토리 라인에 주인공을 방해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주인공을 괴롭히면 플롯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플롯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명의 주인공과 목표와 또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하나의 적수가 필요해요. 요게 플롯의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메인이 되는 이 글로리에서 메인이 되는 이야기에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사건을 겪게 돼요. 폭력 사건을 겪게 되죠. 그래서 주인공이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뭐죠? 복수하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인공 사건 목표가 생기고, 이 주인공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를 방해하는 적수가 등장합니다. 이러면 플롯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거 하나로 열몇 시간을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플롯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플롯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주인공과 목표와 적수가 필요하다고. 여기 주인공이 또 있어요. 하나 갖고 안 돼. 플롯 하나 더 만들어야 돼. 또 주인공이 또 있어요. 물론 이 주인공들은 이 주인공하고는 달라요. 왜? 서브 플롯의 주인공이에요. 서브 플롯의 주인공이야. 얘는 메인이며, 이 서브 플롯의 주인공은 OTT의 경우에는 이 메인 주인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각자의 이 서브 주인공들이 메인 주인공처럼 각자의 플롯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죠? 여기도 사건을 경험하게 되겠죠. 여기도 사건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목표가 또 생깁니다. 여기에도 또 목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로 가져가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도 역시 또 다른 여기 또 다른 적수가 등장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이야기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진행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메인, 이게 서브가 되는 겁니다. 서브 주인공, 그리고 우리의 메인 주인공. 자,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져서 진행되어야 되는 게 OTT입니다. 그러니까 OTT를 기획할 때 하나의 플롯으로만 해결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다 못 채웁니다. 결국
서브 플롯을 만들기 위해서 서브 주인공을 도와주는 서브 주인공을 만들어주고, 주인공을 도와준다기보다는 주인공의 메인 플롯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역할. 그들의 역할이 있다. 역할이 있다. 도와준다고 해도 되고, 이 역할이 있는 주인공, 서브 주인공을 만들어 줘야 된다. 메인이 되는 주인공은 누구죠? 문동은이죠. 문동은의 목표는 복수입니다. 자, 제가 그 플롯 강의는 따로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는데, 이 플롯은 패턴이 있고, 이 패턴은 많이 공개되어 있어요. 많은 스토리 작가들이나 또 스토리텔링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 플롯에 관해서 여러 패턴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플롯의 패턴만 알게 되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플롯의 패턴은 누가 결정하느냐? 무엇이 결정하느냐? 바로 목표가 결정합니다. 목표가. 문동은의 목표는 뭐죠? 복수예요. 그러면 이 플롯은 뭐죠? 복수 플롯이에요. 메인은. 이 메인은 바로 복수 플롯이라는 겁니다. 복수 플롯. 바로 문동은의 복수에 이 서브 주인공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브 플롯의 주인공들 한번 등장시켜 볼게요. 한 사람은 누구죠? 주여정입니다. 주여정이 의사죠. 또 다른 한 사람은 강현남이에요. 자, 이들의 목표를 한번 볼게요. 주여정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죠? 어떤 사건을 겪었습니까? 주여정이 겪은 사건. 아버지가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시 주여정도 목표가 복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는 이미 벌을 받고 있어. 벌을 받고 있던 놈이 또 살인을 저질러서 벌을 더 받고 있는데 그거 이상 뭐 어떻게 자기 감정을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복수. 강현남의 사건은 뭐죠? 가정폭력이야. 그리고 이 가정폭력은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현남은 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어떻게 하고 싶어요? 탈출하고 싶어요. 탈출하고 싶어요. 근데 탈출은 뭘 의미하죠? 완벽하게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이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남편이에요. 아기의 아버지야. 딸의 아버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탈출을 하는 것은 즉 일종의 복수가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탈출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은 탈출 플롯이고 위쪽은 복수 플롯이에요. 자, 그러면 문동은의 메인 플롯은 복수 플롯이고요. 두 개의 서브 플롯은 하나는 복수 플롯이고 하나는 탈출 플롯이다. 그리고 이 플롯들은 주인공들의 역할에 의해서 엮여지게 돼 있다. 마지막에 플롯에 관한 정의를 다시 내리겠지만, 그러면 이 메인 플롯과 서브 플롯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주인공의
주인공의 역할. 이 서브 플롯의 주인공의 역할이 메인 주인공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관계가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게.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감정. 감정 시너지를 위한 역할을 서브 주인공들이 한다. 무슨 얘기냐? 메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폭발점이라는 게 있어요. 즉, 복수를 향한 가장 강력한 폭발점이 되는 감정 폭발점을 이 두 서브 주인공들이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이 메인 플롯을 하나 썼어요. 그러면 서브 플롯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즉, 메인 플롯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메인 플롯에서 주인공을 강력하게 도와주거나 또는 주인공을 강력하게 경쟁하는 이런 인물에게다가 서브 주인공을 주고 플롯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다른 서브 주인공을 주고 또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가는 길에다가 엮어주는 겁니다. 역할들을. 어떤 역할들을 정서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할들을 엮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 논리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OTT를 기획할 때 플롯을 잘 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이 아마추어 작가들이 12개 회차 신업 같은 걸 정리할 때 보면 이 플롯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메인 플롯이 뭐고 서브 플롯이 뭐고 메인 플롯의 주인공은 누구고 서브 플롯의 주인공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플롯이 어떤 플롯인지 모르니까 플롯이 뭐가 필요한지 그 안에 무슨 내용을 채워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야기만 계속 만들고 쫓아가고 사건을 만들어요. 근데 그 사건은 어떻게 감정 시너지를 하나도 못 내니까 이야기가 전체가 구성이 허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메인 플롯과 서브 플롯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작해야 돼요. 자, 구조는 설명했고요. 자, 이제 드라마에 맞춰서 메인 플롯과 서브 플롯을 하나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메인 플롯인 문동은의 복수. 복수 플롯부터 갈게요. 자, 복수 플롯에서는 이 플롯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복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4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걸 맞춰줘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주인공이 복수할 만큼 충분히 당했는가? 충분히 당했어요? 너무 당했죠? 그래서 드라마의 일부는 온통 고통뿐이에요. 충분히 당하기 위해서. 이 복수 플롯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거는 복수 플롯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상대는, 즉 복수할 상대는 버거울 만큼 강한가? 어때요? 연진이 혼자가 아니죠? 네. 연진이도 나쁘고 강한 년인데 혼자가 아니야. 재준이도 있고, 그리고 또 대형 교회집 딸도 있어.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는 2명의 똘마니들이 있어. 그러니까 4인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 명이 아니야. 예.
집단이야. 경제적 공격과 물리적 공권력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개인들의 집단, 모여있는, 엄청 강하죠. 세 번째, 복수할 무기는 충분히 어떻게 신선한가? 다들 이게 굉장히 복수 플러스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선하지 않으면 복수가 플롯은 뭐라고 그랬어요? 재밌게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플롯이 재미가 없어요. 신선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문동은의 무기는 신선할까요? 봅시다. 문동은의 무기가 뭐죠? 문동은의 무기는 일단 영리함과 집요함으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요. 그 중에 좀 신기한 것들. 바둑. 그죠? 바둑으로 공격할 거야. 초등교사. 초등교사가 복수할 거라는 생각 못해요. 초등교사로.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가정부. 그리고 또 피해자들의 연대. 이런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양한 방법, 다양하고 신선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복수를 할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복수의 과정이 충분히 어떻게 고통스러운 것. 문동은 10년 준비했죠.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복수만 계획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웃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비장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엄청 고통스러운 짓이죠. 엄청 고통스러운. 자기가 없어. 내 삶에. 내가 없어요. 오로지 복수만 있는 거예요. 웃는 것조차도 복수에 방해될 거라고 웃는 감정, 즐거운 감정, 해피한 감정조차도 거부했어요. 그만큼 고통스럽죠. 자, 이 네 가지 조건이 복수 플롯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릴러의 지필 조건을 채우듯이 복수를 해내기 위해서는 이 지필 조건들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리고 글로리는 모두 채웠죠. 네. 그 다음에 비로소 플롯을 점검해 볼게요.